IT 이슈 투데이 2019년 9월 11일에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스타트업 전문 컨설팅사 디토 파트너스 그룹의 최유한입니다. 제가 어제 디토 파트너스 그룹을 설명하면서 디토가 이제 공감하다 뭐 이런 뜻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어원은 잘 모르겠다 이렇게 방송에서 언급을 했는데 바로 오늘 시청자께서 또 제보를 해주셨습니다. 디토가 라틴어라고 하네요. 라틴어에서 건너온 그런 말인데 현재는 영미권에서 다 쓰는 말이고요. 뭐 사실 네이버를 찾아보면은 이제 알 수는 있는 건데, 그죠? 어쨌든 이렇게 제보를 해주시니까 또 그런 맛이 있네요. 뭐 방송 들으시면서 불편하신거나 또 추가적인 내용이 있으면 언제든 제보를 저한테 개인적으로 해주셔도 좋고 또 댓글을 달아주셔도 좋고요. 시청자들의 관심으로 쑥쑥 커가는 방송. 텃밭에 심어놓은 파가 자라듯이 상추가 자라듯이 쑥쑥 자라는 그런 방송입니다. 비가 촉촉하게 내리고 있는 9월 10일 밤에 사실은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9월 11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슈가 한 가지입니다. 사용 시간을 기준으로 봤을 때 가장 오래 쓰는 앱은 이제 무엇일까요? 뭐 사실 다 예측을 하실 것 같아요. YG 앱이라는 곳에서 한국인이 가장 오래 쓰는 앱이라는 주제의 분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국내 안드로이드 폰 사용자 4만 명을 대상으로 표본 조사를 했다고 하는데요. 자, 과연 어떻게 결과가 나왔을까요? 오늘 같은 날은 참 제가 아주 쉽습니다. 그죠? 이게 장표를 따로 안 만들어도 이렇게 그 YZ앱이라는 곳에서 그 그래픽을 잘 만들어 주시니까 요거는 이제 업체에서 나온 거니까 제가 써도 되겠죠. 그죠? YZ앱을 이제 참 칭찬합니다. 자, 어쨌든 자, 그래픽이 이제 쭉 나올 건데요. 하나씩 한번 제가 볼게요. 그 전체적인 결과를 먼저 보겠습니다. 한국인 전체가 오래 사용하는 앱은 어떻게 되느냐? 총 사용 시간을 억분 기준으로 이렇게 분석을 했고요. 보면은 노란 바가 2018년 8월, 빨간 바가 2019년 8월. 그래서 이제 8월을 기준으로 올해 8월, 작년 8월 이렇게 본 건데 역시 1위는 작년이나 올해나 유튜브가 차지를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2위는 카카오톡, 3위는 네이버, 4위는 이제 페이스북이 차지를 했네요. 놀라운 건 이제 유튜브가 1위를 차지한 것도 그런데 사실은 이제 증가폭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제가 제일 뒤에서 이제 제가 느낀 바를 한번 정리한 걸 말씀을 드리긴 할 건데 뭐 사실은 이게 이제 한 달, 그죠? 1개월을 기준으로 봤기 때문에 저는 사실 증감폭을 뭐 그렇게 엄청나게 의미를 두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어떤 이슈가 있느냐에 따라서 사실 특히 미디어형 서비스, 유튜브나 그죠? 네이버나 이런 미디어형 서비스 같은 경우는 뭐 실은 뭐 한 달 안에도 뭐 거의 뭐 1.5배 뭐 많게는 막 2배 이렇게 뛸 때도 있거든요. 어떤 이슈가 있느냐에 따라서. 자, 그래서 어쨌든 이제 증감폭에는 조금 덜 의미를 둔다 치고 전체적인 볼륨하고 사용 시간의 볼륨하고 순위 이거를 좀 보는 게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 유튜브가 460억 분을 차지를 하면서 1위를 차지했네요. 자, 연령대별로 한번 볼까요? 10대는 어떨까요? 보면 117억 분을 이용하면서 역시 유튜브가 1위를 했고요. 2위는 카카오톡, 3위는 페이스북, 4위는 네이버 이렇게 나왔는데 1위가 절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그죠? 2, 3, 4위의 입지가 그다지 크지 않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결국 여기서 유추할 수 있는 건 우리가 흔히들 얘기했듯이 10대는 이제 검색도 유튜브에서 해요. 뭐 이런 말도 어느 정도는 설명이 될 것 같고요. 물론 이건 다 추정입니다. 그죠? 그리고 또 10대들은 유튜브에서 메시징 기능을 활용을 한다. 뭐 이런 말도 결국은 근데 다 여기서 이제 어느 정도 커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놀랍게도 제가 뒤에도 한번 다시 말씀드릴 건데 페이스북이 있고 인스타가 없네요. 그죠? 인스타가. 요건 제가 20대에서도 같이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20대는 어떨까요? 20대는 역시 유튜브가 1위, 91억 분. 10대보다는 확실히 좀 적게 보죠. 카카오톡은 2위. 근데 10대보다는 훨씬 더 많이 이용합니다. 네이버는 10대랑 좀 비슷한 느낌이고 페이스북은 오히려 좀 적게 쓰는 그런 느낌이네요. 그래서 결국은
10대에서는 유튜브에 완전히 편중이 됐는데 20대로 오면서 조금 이제 약간 고르게 분포되는 성향을 약간 보여주고 있죠. 30대는 어떨까요? 훨씬 더 고르게 분포가 돼 있죠. 예, 유튜브 역시 1위긴 하지만 카카오톡과 뭐 네이버 어느 정도 꽤나 이제 볼륨에 있어서는 뭐 아주 큰 차이가 있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뭐 인스타그램 특이하게 인스타그램이 이렇게 있어요.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20대 다시 보면 페이스북이 있죠. 10대에도 페이스북이 있죠. 3위, 20대에는 4위. 근데 오히려 30대에는 4위에 인스타그램이 있어요. 그죠? 예. 이게 왜 제가 이걸 말씀드리냐면 뒤에서 제가 말씀드릴 건데 우리가 이제 그 마케팅 하다 보면 온라인 마케팅 하다 보면 인스타그램은요 그냥 10대 20대 매체고요. 예. 3, 40대는 페이스북입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죠? 예. 저도 사실 그렇게 알고 있고 그렇게 얘기를 해왔고 근데 이것만으로 물론 단정을 지을 수는 없습니다. 제가 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뭐 단지 어떤 한 달의 기준의 숫자이고 그리고 이제 사용 시간만을 보고 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방문 횟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고려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명제가 무조건 틀렸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제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사실 사용 시간이 의미하는 것들은 물론 여러 가지 또 여러 가지를 또 의미하기 때문에 왜 20대, 20대에서는 10대와 20대에서는 인스타그램이 안 나오고 오히려 30대에서 페이스북이 아닌 인스타그램이 4위를 차지했을까? 뭐 이런 이제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또 재밌는 건 30대에 오니 그죠? 예, 페이스북보다는 페이스북이 안 보인다는 것 자체가 또 의미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의 그 핵심적인 연령층이라고 봤던 30대에서 어찌 보면 그 이제 그 바람이 좀 잦아들고 있는 게 아닌가, 좀 줄어들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죠? 예. 40대를 한번 보죠. 40대를 보면 역시 상당히 고르게 분포가 되는 느낌이 있죠. 근데 놀라운 거는 4위에 이제 다음이 있다는 거. 예. 참 저도 40대인데 이게 다음이 있다는 거에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아직도 이게 다음이 4위나 차지를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50대를 보는 순간 더 놀랐어요. 왜냐면 50대도 4위에 다음이 차지를 하거든요. 그리고 더욱 놀라운 건 50대 이상입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50대 이상. 50대 이상이 유튜브의 시청 시간이 10대보다 훨씬 높다는 거죠. 뭐 훨씬은 아니고 좀 더 높은데 아무튼 1위를 찍었습니다. 그죠? 예, 그만큼 이제 사람들이 흔히 얘기하듯이 야, 요즘 그 이제 시니어들이 유튜브를 엄청 본다라는 말이 사실 여기 진짜 증명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흔히들 그런 얘기를 하죠. 뭐 이제 뭐 여당은 이제 뭐 이를테면 뭐 방송이나 제대로 된 방송 채널이나 뭐 네이버를 활용하는데 요즘 야당은 뭐 유튜브를 뭐 활용한다더라 뭐 이런 말이 좀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죠? 이분들이 정확히 어떤 컨텐츠를 어떤 목적으로 이렇게 보시는지 모르겠으나 뭐 그런 한간의 말들이 다 여기에서 어느 정도는 설명이 되는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제가 느낀 바를 좀 적어봤어요. 예. 자, 첫 번째 사용 시간으로 보면 사실 당연한 결과죠. 저는 사실 그런 신문 기사들을 볼 때마다 조금 짜증이 나는데 뭐 이런 거죠. 뭐 유튜브 사용 시간을 기준으로 보니까 뭐 유튜브가 네이버를 이겼다 막 이런 것들 되게 자극적이죠, 사실은. 근데 그 실은 물론 뭐 10대에서는 그게 이제 상당히 그 의미 있는 얘기일 수는 있어요. 뭐 예를 들면 10대는 검색도 유튜브에서 해요. 요런 기사는 뭐 충분히 의미 있는데 사실 뭐 단정적으로 막 유튜브가 네이버 이겼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저는 좀 다르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이건 카테고리가 다른 서비스잖아요. 그죠? 네. 뭐 마치 뭐 카카오톡이 네이버 이겼다 이런 거랑 느낌이 좀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유튜브가 빼앗아 가는 영역이 물론 이제 최근엔 검색이나 메시징도 어느 정도는 커버를 해가지만 아직까지는 그게 메이저하다 볼 수는 없잖아요. 유튜브는 어쨌거나 아직까지는 영상 서비스 그죠? 예, 영상 미디어를 시청하는 서비스인데 그렇기 때문에 영상 시청의 행태가 그 안에서 어떻게 바뀌는지를 보는 게 사실은 합당하겠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TV 시청 시간이 준다든지 뭐 TV 시청 시간이 줄면서 그게 뭐 IPTV로 일부 VOD로 일부 가고 뭔가 OTT로 일부 가는데 뭐 그 안에서 유튜브가 어떻게 되고 이게 이렇게 설명하면은 좀 의미가 있겠으나
뭐 아무래도 우리나라 언론 중에는 또 네이버를 이제 좀 이렇게 좀 까고 싶은 언론들이 많으시니까 뭐 다 이해는 합니다만 어쨌든 그런 식의 기사를 써서 너무 이렇게 그 잘못된 인식을 심는 거는 저는 좀 위험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늘 해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 사용 시간을 기준으로 봤기 때문에 제가 이 1번에 이걸 올린 이유는 그렇습니다. 당연한 결과라는 거죠. 예. 유튜브는 한번 보면 기본적으로 뭐 3분, 5분 클립 몇 개만 보더라도 10분이 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예전에 유튜브가 없었던 시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TV 앞에 앉으면 뭐 2시간, 3시간 뭐 어느 날은 뭐 하루 종일 그냥 감자칩 먹으면서 막 하루 종일 TV 볼 때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거랑 비교를 해 보면 결국은 이제 영상 미디어를 시청하는 시간과 검색 포탈 뭐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시간을 직접적으로 비교해서 우열을 가린다. 이거는 물론 좀 이제 그 억지가 있는 표현이라고 생각은 해요. 다만 이제 사용 시간에 있어서 서비스의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그 사용 시간을 어느 정도는 그 유저들에게 많이 빼앗아 간다라는 건 이제 광고 미디어에 있어서는 좀 의미가 있을 겁니다.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뭐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동영상 광고를 위주로 하는 유튜브가 최근에는 광고 시장에서 가장 각광을 받는 것이고,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시청 시간이라는 거, 이런 그 오디언스가 많은 시간을 여기다 할애한다는 거는 어쨌든 광고 입장에서는 의미가 있고요. 그 제가 말씀드리는 걸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광고로서는 의미가 있고 그러나 이제 이게 뭐 단순히 어떤 서비스로서의 웨이트를 무조건 이걸로 해서 비교 판단할 건 아니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잘 중심을 잡고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서비스 아이덴티티 그걸 잘 염두에 두고 봐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는 월간 수치이기 때문에 증감폭에는 뭐 너무 의미 두진 말자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이거는 뭐 이슈 한번 터지면 뭐 난리 나기 때문에 사실 이 조사 결과 아마 9월에도 보면 상당히 나올 겁니다. 왜냐면 조국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엄청나게 나올 거예요. 아마 유튜브가. 자, 세 번째 유튜브는 이제 목적별로 좀 쪼개서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로 순수하게 영상을 시청한 거, 그다음에 음악을 들은 거, 그죠? 유튜브에서 음악도 듣죠. 그다음에 또 메시징의 목적으로 쓴 거, 뭐 그리고 또 뭐 검색의 목적으로 쓴 거, 뭐 이런 식으로 좀 쪼개서 봐야지 이게 실제로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1번하고 일맥상통하는 제가 그 인사이트를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쨌든 이걸 그냥 통으로 봤을 때는 이제는 더 이상 유튜브는 이제 그렇게 보기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네 번째는 1020에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인스타가 안 나올 줄이야. 충격. 내가 이제껏 잘못 알고 있었나? 한 번쯤 의심하게 되는. 그래서 아마 저는 앞으로는 요 그 가설이 틀렸나라는 생각으로 한번 계속 좀 고민해보고 계속 좀 파볼 것 같아요. 혹시 재밌는 게 발견되면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4050에서는 여전히 다음. 그런데 재밌는 건 정치 성향과는 부조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40대, 3, 40대는 대체로 이제 좀 진보 성향이 있다라고 흔히들 알고 있는데 뭐 요즘에 뭐 조국 이슈 때문에 보면 네이버에서는 막 보수적인 뭔가가 나오고 다음에서는 진보적인 뭔가 색깔이 나오고 이렇게 된다고 하죠. 그러면 뭐 40대가 오히려 다음을 쓴다는 거 어느 정도 이해는 하는데 50대 이상에서는 다음을 왜 쓰는 거지? 막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이제 저희 아버지 쓰시는 걸 보면은 그 이제 아버지가 70대신데 다음을 주로 이제 메일로 많이 쓰시더라고요. 여전히. 그래서 아마 다음을 좀 그렇게 쓰는 것 때문에 이제 이용 시간이 나온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약간 이제 갸우뚱할 수 있는 그런 결과였었고요. 여섯 번째가 재밌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스스로 질문이 나온 건데 나이가 들면 이게 바뀔까요? 10대의 패턴이 20대가 되면 지금 오늘 보신 20대 패턴으로 바뀔까요? 아니면 지금의 10대가 10년이 지나더라도 그 패턴을 그대로 가져갈까요? 이게 저는 되게 궁금했어요. 그래서 YC앱이 10년간 앞으로도 잘 승승장구하신다면 10년 뒤에도 이 조사 결과를 한번 보여주시면서 한번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나이가 들수록 사용의 어떤 그 유저 비헤이비어가 바뀌는 건지 아니면은 정말 그냥 앱을 사용하는 그 패턴 그대로 이제 나이가 들어도 가게 될 것인지 저는 사실은 제 개인적인 가설은 나이가 들면 바뀐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회생활도 달라지고 여유 시간도 달라지고 뭐 여러 가지 예를 들면 소셜 네트워킹이라든지 뭐 업무 관계라든지 이게 이제 목적에 따라서 커뮤니케이션이나 정보 획득의 방법이 많이 달라지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바뀔 거라고 보는데 과연 어떨지는 정말 궁금합니다. 사실 이제 이런 것들이 되게 호기심이 있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1년 사이에 새롭게 치고 올라온 앱은 없었다는 거. 이게 좀 씁쓸한 얘기인데 그만큼 이제 대한민국의 인터넷 업계는
거의 인제 그 뭐 빅브라더들 위주로 다 정리가 되고 있다 뭐 이런 얘기겠죠. 뭐 이것도 뭐 당연한 얘기긴 한데 예 작년 8월 대비 올해 8 월에 뭐 그다지 뭐 탑 4에 새롭게 올라온 앱은 뭐 없었다는 게 좀 씁쓸하기도 하고 뭐 그런 분석 결과였습니다. 어쨌든 재밌는 결과였죠. 예. 예 오랜만에 인제 재밌는 내용이 있어서 한번 길게 다뤄 봤습니다. 자 알아두면 쓸모 있는 그 밖의 뉴스들 애플이 자사 앱 위주로 검색 결과를 보여줬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미국에서 애플과 구글에 대해서 반독점 조사를 세게 실시를 하고 있는데 그 실시를 하겠다 하자마자 이걸 수정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이게 뭐냐 하면 뭐 음악 앱 이렇게 찾으면 그 애플이 만든 앱들 위주로만 쫙 나오고 뭐 대표적인 뭐 스포티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막 저 밑에 인제 나오게끔 인제 한 것이죠. 뭐 애플은 인제 뭐 제조사 알파벳 기준이었다 해서 애플이 A니까 막 무조건 위로 올라가고 뭐 뭐 이런 식으로 설명했다고 하는데 글쎄요. 뭐 이게 뭐 사실은 미국적인 정서기도 하죠. 이제 우리는 왜 보면은 뭐 좀 이렇게 이 플랫폼 사업자들의 서비스가 좀 앞에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그냥 어느 정도는 약간 좀 후하잖아요. 사실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여튼 미국에서는 아주 반독점에 대한 그런 그 사회적인 예 지적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세게 들어가는 것 같아요. 자 북한이 내년에도 블록체인 컨퍼런스를 개최한다고 합니다. 이건 뭐 제가 그냥 너무 재밌어 가지고 그리고 마식령 스키장 와서 마식령 스키장도 즐기시라요." 뭐 이러면서 이제 같이 했다고 그래요. 같이 이렇게 그 프로모션 했다고 하는데 그냥 재밌었던 건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정부 차원에서 물론 최근에는 블록체인에 대한 뭐 규제 특구도 만들고 이렇게 열심히 하십니다만 좀 새로운 기술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어 좀 더 너무 조심스럽게 지켜보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북한도 이렇게 열심히 하시니까 우리도 좀 정부 차원에서 특히 인제 그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블록체인의 현장에 계시는 분들은 정부에 있는 분들이 블록체인을 이해를 못하니 이게 뭐 어떻게 뭐 이 법 제정이 되고 규제가 잘 마련이 되고 뭐 "진흥책이 나오고 하겠느냐." 막 그런 인제 그 한탄을 많이 하시던데 진짜 정부에 계시는 관계자 여러분들도 블록체인에 대해서 좀 공부를 많이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이게 제가 꼭 '블록체인을 옹호한다.'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뭔지는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북한도 인제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데. 그렇습니다. 자 엔지니어들이 가장 선호하는 언어는 파이썬이라고 하네요. 이 조사 결과가 있다고 하는데 뭐 제가 이거 그냥 담아 드릴까 하다가 그냥 한번 재미삼아 찾아보십시오. 1 위부터 10 위까지 나오는데 다양한 언어들이 있습니다. LG U+의 헬로비전 인수에 속도가 붙었죠. 공정위가 오늘 통과를 최종 결정을 했고요. 이제 남은 건 과기부 승인이라고 합니다. 업계의 분위기는 뭐 아마 뭐 "잘 통과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얘기가 나온 지 거의 뭐 실질적으로 한 몇 년 된 얘기인데 드디어 이제 결론이 나는군요. 업계에 한번 또 큰 지각 변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오늘 이슈 여기까지고요. 유튜브 채널과 페이스북 페이지에서 디토 파트너스 그룹을 검색해 보십시오. 지난 방송 보시면서 구독도 해주시고 댓글, 좋아요도 많이 해주세요. 네, 오늘도 대한민국 IT를 위해서 수고해 주시는 모든 여러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예,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